여러분 주변에는 화를 부르는 사람이 있나요? 나의 신경을 툭툭 건드려가며 나를 화내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화를 무조건 참는 것이 답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지혜는 화를 낼 거면 제대로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생에 도움이 될 오늘의 지혜를 꼭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화를 낼 거면 제대로 내라. 대부분 화를 내므로써 손해보는 이유는 화를 제대로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화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절대로 감정에 지배돼서는 안 되고 화를 내가 이용해야만 한다. 그렇게 해야만 화를 내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복수하고도 박수받는다. 제대로 화를 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부정하는 말로 시작하지 마라. 부정적인 말은 상대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든다. 예를 들어 주변 사람이 내 선을 넘었다거나 정당한 요구를 제대로 듣지 않는다면 서운하고 화가 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욕설을 하거나 비아냥대며 부정적인 말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기에 당연히 속이 부글부글 끓어 고함을 지를 수도 있지만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은 절대 삼가야 한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여 자신의 수치심과 모욕감에만 집중하므로 정작 나의 화는 제대로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평소 상대방과 내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해도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한 번 화를 내면 그 관계는 흔들리게 되고 두세 번 반복되다 보면 결국 무너져 버리게 되고 말 것이다. 그렇기에 부정적인 말로 시작하지 말고 상대를 인정하는 말로 대화의 문을 열어라. 부정의 반대, 즉 긍정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라. 애초에 화를 내는 것도 내가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고 그렇기에 상대를 어떻게든 잘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생각이 있기에 화가 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화낼 가치도 없는 상대라면 아예 화가 나지도 않을 것이다.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좋은 감정이 있기에 화가 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상대를 인정하는 말부터 꺼내야 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기분이 좋아져서 자신을 이렇게 평가해 주는 사람의 말이라면 어지간해서는 다 듣겠다는 상태가 된다. 이런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진지한 태도로 화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면 상대방도 반성하고 다음부터는 같은 실수를 안 하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정짓거나 비난하는 말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를 표현하는 것은 감정적이 된 채 감정을 푸는 것과는 다르다. 또 무조건 참고 화내지 않는 것과도 다르다. 화를 표현할 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상대에게 전하는 것이다. 단, 이때는 자신의 말 속에 판단, 단정, 비난의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한다. 화를 표현하고도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한 호흡을 두고 기분을 가라앉힌 다음 내가 화가 났다는 사실을 천천히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고 앞서 말한 대로 부정적인 말이 아닌 긍정적인 말로 시작하면 필요 이상 화를 내지 않게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까지 받을 수 있다. 저 사람이 화가 났으면 상대방이 잘 못한 것이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다. 그렇기에 화를 내고도 박수 받는 것이다. 두 번째, 화를 참지 말아야 할 때를 알아라. 화는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무조건이라는 말은 틀렸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화를 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것은 그 상대방이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하고 약간이라도 경우가 있는 사람일 경우에나 해당되는 얘기다. 세상에는 정말 우습게도 잘해주면 호구로 취급하며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이해해주지 않는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무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만일 그 사람이 선을 넘어가며 과도한 요구를 해올 때는 어쩔 수 없다. 그때는 제대로 화를 내지 않으면 나에게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그 사람이 내 호의를 무시하고 선을 넘어가며 말 같지도 않은 요구를 계속 해올 때는 그건 들어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라. 단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며
어디까지나 감정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감정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화는 감정에 지배된 화가 아닌 스스로가 선택한 화다. 스스로 선택한 화라는 감정은 당신의 결의를 강하게 상대에게 전달해 줄 것이다. 세 번째, 실패에는 화를 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에 실패하면 큰 좌절에 빠지며 우울해진다. 하지만 이럴 땐 슬픔의 감정보다는 화를 내라. 굴욕당한 화는 성공의 기폭제로 쓰일 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화라는 감정을 잘 활용하여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많다. 이처럼 화의 힘을 잘 활용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닌 성공으로 향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화의 힘은 굉장히 강력해서 어떤 고통도 참고 실패도 극복할 수 있다. 화의 굴욕이 약한 의지를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바꾸어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화가 났을 때 우리의 행동을 살펴보면 과감하고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게 된다. 이를 내 일에 적용한다면 성공에 큰 도움이 된다. 네 번째, 화가 너무 없어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라. 우리의 직장이나 여러 인간관계를 살펴보면 화가 어느 정도는 있는 곳일수록 더욱 잘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실제 실험에 의하면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부서와 조금의 언쟁이 있는 부서 중 어느 쪽이 일의 능력이나 성과가 높을까 살펴보면 화기애애한 부서가 더 성과가 좋을 것 같지만 의외로 사람들 간의 사이가 너무 좋으면 실적이 떨어지고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 때문인지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없기 때문이다. 일에는 어느 정도 긴장감이 필요하다. 화라는 감정은 긴장감을 부여하며 긴장감은 좋은 자극이 된다. 화는 진심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이다.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라면 화라는 감정은 솟아나지 않는다. 그것은 일도 마찬가지다. 진지하게 마주하고 있다면 때로 다투거나 분위기가 험악해질 수도 있다. 다만 나중에 후회할 만한 폭언을 내뱉거나 업무와는 관계없는 상대의 인격을 비판하는 행동은 절대 금물이다. 다섯 번째, 화를 통해 경쟁하라. 누군가 나보다 앞서 나가고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다면 결코 좌절하거나 그저 부러워만 하지 마라. 스스로에게 화가 나겠지만 그 화를 경쟁을 위한 에너지로 써라. 화는 아이디어의 윤활유다. 화라는 감정은 인간을 창조적으로 만든다. 아이디어를 얻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금전적 보상보다 경쟁심을 자극하는 것이다. 사람은 자극을 주면 능력을 더 크게 발휘한다. 경쟁심도 화라는 감정의 하나다. 혹시 지금 의욕이 없고 지루함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안에 화라는 감정의 불을 붙여봐도 좋을 것이다. 어제의 나와 경쟁하며 어제의 나보다 더 앞서 나가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열심히 해보겠다 생각해보아라. 거기에 화의 에너지를 빌리면 탄력이 붙는다. 지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을 잘 활용하여 어떤 분야에서든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다. 여섯 번째, 화의 힘을 활용하라. 화는 사람을 과감하게 만들어준다. 화는 자신이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취급을 받았을 때 혹은 자신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데 타인에게 방해받았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다. 이러한 화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사용한다면 실패에도 굴하지 않는 힘을 가질 수 있다.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진화 과정을 거치며 유전자에서 소멸해왔다. 하지만 화라는 감정은 현재 우리 안에 있다. 그것은 화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다. 다만 화라는 감정을 폭발적인 행동에 전가하거나 감정적인 상태에서 무모한 행동을 하면 감정이 앞선 나머지 실수할 수 있기에 화에 지배되지 않게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냉정하게 유지하라. 똑똑하게 그저 화를 잘 이용하라. 만일 화라는 감정을 다스리기가 어렵고 애초에 화를 내고 싶지 않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첫 번째, 사람을 가려서 사귀어라. 외롭다고 아무하고나 친구하지 말고 사람의 됨됨이를 가려서 사귀어라. 내 화를 자극할 만한 사람들과는 아예 어울리지 마라. 우리 주변에는 화를 자극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오만한 사람들은 경멸의 말을,
지나치게 말이 많은 사람들은 모욕적인 언행을, 무례한 사람들은 건방진 태도를, 심술궂은 사람들은 사악한 의도를 보인다. 호전적인 사람들은 싸움을 걸어올 것이며 허풍쟁이는 허황된 거짓말로 내 안에 화를 자극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라면 누구라도 참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솔직담백하고 천성이 바르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을 골라서 사귀어라. 평온한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 마음의 평온을 얻게 되고 화를 낼 이유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저지를 기회가 없어진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자신의 화를 자극할 만한 사람들을 나 스스로 피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겨라.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아야 쉽사리 상처받지 않는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지치면 쉽사리 화를 내게 된다. 이 들거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쇠약해진 사람들이 화를 잘 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친 사람은 싸움을 찾아다닌다는 옛말도 있는 것처럼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불만에 가득 찬 사람도 싸울 거리를 찾아 헤맨다. 육체적인 피로를 느끼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일단 몸이 지치면 본래 고요하고 온화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비통함에 젖기 때문이다. 가능한 한 과도하게 피로하지 않는 성까지만 일을 하고 정말로 힘들 때는 시를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여행으로 지친 마음을 달래라. 세 번째,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탐욕을 억누르자. 우리를 화나게 하는 요소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모욕감을 주는 언행, 자신을 무시하는 몸짓, 아니면 의심 등을 들 수 있다. 어쩌면 이런 일들은 갓난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하면서 투닥거리는 정도로 대수롭지 않은 것들일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소소한 문제들을 지나치게 크게 부각시킴으로써 스스로 분노를 자극하곤 한다. 좁은 도로에서는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 말다툼이 끊이지 않지만 넓디 넓은 도로에서는 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오간다 해도 싸움이 벌어질 일이 없다. 결국 우리는 너무나 하찮은 것, 남의 것을 갖고 싶은 탐욕을 억누르지 못해서 분노에 사로잡히곤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네 번째, 오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라. 무언가의 오해로 화를 잔뜩 냈는데 결국엔 오해였던 바람에 큰 낭패를 봤던 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그 화를 바로 분출하지 마라. 앞서 말했던 것처럼 화에 이용당하면 안 된다. 화를 내기 전에 적당한 시간을 가져라. 화는 내가 상처를 입었다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그 잘못된 믿음에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받은 상처가 너무 뚜렷하더라도 우선은 분노하지 마라. 때로는 잘못된 믿음이 마치 진실인 양 위장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진실을 알 때까지 적당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인간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쉽게 믿는 경향이 있으며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분노에 휩싸이곤 한다. 중상모략과 미심쩍은 행동에 마음이 흔들려서 악의 없이 미소를 지어 보이는 사람을 오해한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그렇기에 무언가 얘기를 듣더라도 화내는 것은 잠시 미뤄두는 편이 좋다. 캐묻고 분노하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되지만 한번 화를 내고 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마라. 당신이 맞을 수도 있고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어찌됐건 사람들은 언제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당신의 기준과 맞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참견하거나 무언가를 지적하게 되면 물론 화가 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펄펄 뛴다고 해서 세상이 얼마나 바뀌겠는가. 도덕적으로 그런 일이 아니라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 거지 라며 이해하려 노력하거나 화내지 말고 그저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생각하는 여유를 가져라.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보다도 내 마음의 건강이 훨씬 중요하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 때문에 화를 내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또한 저 사람 때문에 슬퍼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인해 화를 내게 되고 슬퍼하게 되었다는 것은 내 감정에 대한 주도권을 상대에게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화를 내고 슬퍼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다. 화를 내게 하고 슬프게 만든 상대의 행동은 그저 단순히 감정을 일으키게 한 어떤 계기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결정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화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다. 우리는 인생에서 매일 혹은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과 마주서게 되고 선택을 하게 된다. 그것은 어떤 때는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쁜 상황이기도 하며 심한 때에는 끔찍한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단지 나 자신이 그 상황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의 문제일 뿐인 것이다. 6번째, 화를 냈을 때 뭐가 바뀔지 생각하라. 당신은 분명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화가 났을 것이다. 하지만 화를 낸다고 해서 당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일이 흘러갈까 생각해보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 실컷 화를 낸 뒤 원하는 것을 얻어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화가 나는 상황이어도 당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나쁜 일은 좋은 약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 나쁜 일들을 환자가 먹는 약이라고 생각하라. 약은 맛이 쓰지만 몸을 고친다. 고난과 역경은 나의 정신에는 약이 되므로 기뻐하라. 진짜 고통은 나의 내면을 기만할 때에만 존재하는 법이다. 무언가 두렵고 화가 난다면 그 이유는 바깥이 아닌 바로 자기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 성내기를 심히 하면 기운을 상하고 생각을 많이 하면 크게 정신을 소모한다. 정신이 피로하면 마음이 수고롭기 쉽고 기운이 약하면 그에 따라 병이 생긴다.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을 심하게 말며 음식은 마땅히 고르게 하며 밤에 술 취하는 것을 거듭 금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고요한 새벽에 성내는 것을 경계하라. 7번째, 공격적으로 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공격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태도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일 수는 있으나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만약 당신을 화나게 만든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면 그 순간에는 통쾌한 기분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상대 역시 언젠가 당신을 공격할 것이다. 반대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인정받는다. 상대의 악의를 호의로 바꾸는 등 상황이 호전되며 진정한 대인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화가 난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남에게 폭언을 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지 마라. 분노는 한때에 불과하다. 만일 지금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바로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나쁜 행동을 기억하라. 이것은 기분이 나쁘겠지만 자신을 개선시키는 힘이 있다. 개개인의 삶이 얼마나 다른가는 중요하지 않다. 완성으로 가기 위한 거리는 누구에게나 똑같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완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학생이 되어야 한다. 인생의 역할 모델을 찾고 있다면 단순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찾으라.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노여움은 그저 한때의 광기일 뿐이다. 노여움을 누르지 않으면 노여움이 나를 누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8번째, 화에 지배되지 말고 내가 잘 사는데 집중하라. 당신을 화나게 만든 일들에 대한 분노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게 놔둬선 안 된다.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의 무례함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지 당신의 인격이 아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분노에 사로잡히면 당신은 분노와 과거에 얽매인 사람이 될 수 있다.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은 곱게 접어 서랍 속에 집어넣고 당신은 그저 당신의 인생을 살아라. 나를 화나게 한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화내는 데 쓰지 말라는 것이다. 분노는 나약함의 증거이지 힘의 증거가 아니다. 사람들이 종종 분노에 사로잡혀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은 분노 속에 일종의 과격한 멋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착각에 불과하다. 분노의 발작에 치지 않기 위해서는 분노 속에는 좋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또 있을 수도 없다는 것. 분노는 나약함의 증거이지 힘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화를 내고 서로 멱살잡이를 하거나
아이나 여자 같은 약자를 때리는 사람은 강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나약함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내 관점을 변화시켜라.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엇갈린다.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것은 행복도 불행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힘차게 인사하겠다 마음먹으면 분명 누군가가 웃는 얼굴로 받아들여 줄 것이다. 행복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마찬가지다. 현재를 즐기는 사람은 그곳이 어디든지 즐거운 곳으로 만들 수 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평소에 무작정 화를 참으셨다면 이제는 화를 제대로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화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에게는 큰 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가 울창한 지혜의 숲입니다.